네, 여러분들이 그 오스코텍이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 자, 이거를 상당한 악재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악재가 절대 아니에요.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25만 주 정도가 보통주로 전환돼서,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돼서 9월 6일 날 상장이 된다. 이 건의 공시를 분명히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금감원 공시에서 나오는 전자 공시를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사안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든 위너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그 매집을 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9월 달에 매집을 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터지는 종목, 위쪽으로. 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명확한 워런 버핏 기준으로 선정을 해본 겁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자, 오스코텍 그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겁내하시는 것이 이거죠. 9월 3일 날 장 마감하고 25만 주가 상장이 된다. 이 공시를 딱 보시고, 야, 이것도 물량이 나오니까 좀 주가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오산입니다. 네, 오산이에요. 네, 왜 그런지 그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9월 6일 날 상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9월 6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9월 6일 날 상장이 된다고 이 추가 공시가 나오면은요, 이 물량을 9월 6일부터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9월 4일하고 9월 5일에도 미리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9월 4일 날 물량 미리 나오는 것은 이거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전자 공시 사이트 가서 보시면, 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건에 대한 그 오스코텍 전자공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2022년도 4월 2일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량이 116만 주 아닙니까? 그죠? 116만 주. 이거를 조건이 있어요. 이거 116만 주 정도로 보통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더 바꿔줍니다. 더 바꿔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주식의 총수 그래가지고 이걸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 주식 발행 현황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쭉 보시면 전환 조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전환 비율이 1대 1.29예요. 그러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 129주로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선주 100주면 보통주 129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환으로 발행할 보통 주식수가 150만 1270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선주 보통주로 계속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시고 25만 주 더해보시면 150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만 주는요, 최근에 전환이 거의 다 됐고 25만 주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25만 주가 상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물량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주가의 호재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재. 네,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따라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9월 4일하고 9월 5일 날 물량이 미리 나와서 좀 흔든다 하더라도 그걸 악재로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왜 팔아요, 지금? 여러분, 유한여행 계속 가는 거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랭라자 건으로, 레이저 티닙 건으로, 유한양이 돈 받으면 40%는 오스코텍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스코텍하고. 근데 유한양에만 가면 오스코텍은 밑으로 밀리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전환 우선주 보통주 상장에 대한 물량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 뚫어내고 유한양이 쫓아가지 않겠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전에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 세비더 플래닛이라든가 얀센의 SC 제형 승인 기대라든가
덴피본 티납과 OCT558 개발 중이라든가 여러 건의 그 재료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재료로 또 시세 내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흔들릴 사항이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사인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오스코텍이라고 문자 한 통을 주시면 돼요. 이번에 전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문자를 주세요. 오스코텍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일바 정보, 히든 정보, 긴급 매매 사인 이런 거 업데이트된 거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나그나 대응을 못해요.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보를.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오스코텍 문자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아갈 수 있는 매집주 9월에 매집해서 10월, 11월에 터트릴 수 있는 워런 버핏 매집주 요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하십시다. 아시겠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꼭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